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 창 활성화 시켜주고 픽셀 단위로 위드 값은 600, 하이트 값은 400,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로 설정을 해준 뒤 크리에이트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작업하기 편하도록 화면을 확대를 시켜주세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도 활성화 시켜줍니다. 메뉴바의 파일, Save As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줄 거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4psd 파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파일 전경색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세요.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Alt 딜리트 눌러서 전경색을 부어줍니다. 이번 문제는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이고 패턴을 등록하기 전에 출력 형태의 하단에 있는 눈금자를 이용해서 패턴 한 세트가 어느 정도 넓이를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 창 활성화 시켜주고 위드 값은 60픽셀에 하이트 값도 60픽셀로 작은 도큐멘트를 오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여러 번 눌러서 작업하기 편하도록 화면을 확대를 시켜줄 거고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커스텀 쉐입 툴 선택해주고 옵션 바에 있는 Fill은 색상, 눈에 띄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색상이 없게끔 설정을 해준 뒤 옵션 바에 있는 쉐입 아이콘 클릭해서 나무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로 이미지 넣어주세요. 도큐멘트 일장이 작기 때문에 이미지도 작게 넣어주게 되면 너무 작은 패턴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백 없이 꽉 차게 이미지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336633 색상값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의 이미지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커스텀 쉐입 툴 선택해주고 옵션 바에 있는 쉐입 아이콘 클릭해서 집 모양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로 집의 이미지 넣어주고 집의 크기는 나뭇잎과 조금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도 출력 형태와 비슷해질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크기도 조정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FF 색상값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의 레이어는 백그라운드 글씨와 자물쇠 사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자물쇠 풀어주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줍니다. 메뉴바에 에디트, 디파인 패턴 선택을 해주고 네임 부분에 나무, 콤마 집 모양이라고 등록을 해줍니다. 패턴의 창은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무브 툴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크기 조정과 위치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 부분 클릭을 해주고 하드라이트 선택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 클릭을 해주고 도구바에서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줍니다.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검은색에서 투명으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클릭 앤 드래그 그라디언트 적용시켜 주세요. 13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무브 툴 이용해 작업창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크기 조정, 위치 조정 해주세요. 13번의 JPG는 메뉴 파일 필터 갤러리 선택해주고 오른쪽에 옵션 이름 부분 클릭해서 스폰지 선택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의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도구바에서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 그라디언트 툴 선택해주고 옵션에 있는 슬라이더
클릭해서 프리셋에 있는 베이지 폴더 오픈해주고 검은색에서 투명으로 그라디언트 되어져 있는 컬러 칩을 선택을 해줍니다.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Shift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로 그라디언트 적용시켜주세요. 14번에 이미지 오픈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와 자물쇠 사이의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풀어주세요. 퀵 셀렉션 툴 선택해서 배경 부분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시켜줍니다. 중간중간에 딜리트 눌러서 배경 부분을 지워주세요. 분리시켜준 이미지는 무브 툴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시켜주고 크기와 위치 조정해주세요. 14번의 JPG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주고 베벨 앤 엠보스 체크해줍니다. 드롭 섀도우도 선택해주세요. 15번의 JPG 오픈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글씨와 자물쇠 사이의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풀어줍니다. 퀵 셀렉션 툴 선택해서 배경 부분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딜리트 눌러주세요. 분리된 이미지는 무브 툴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컨트롤 T 트랜스폼 이용해서 크기 조정과 오른쪽 눌러서 플립 허리전털 좌우 반전시켜주세요. 15번의 JPG는 메뉴바의 필터 갤러리 클릭을 해줍니다. 오른쪽 이름 부분 클릭해서 포스터 엣지 선택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드롭 섀도우 선택해주세요. 16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글씨와 자물쇠 사이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풀어줍니다. 퀵 셀렉션 툴 이용해서 배경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삭제를 해줍니다. 무브 툴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 이용해서 오른쪽 눌러서 플립 허리전털 좌우 반전과 크기, 위치 설정해줍니다. 16번의 JPG는 컨트롤 U를 눌러서 휴 앤 세츄레이션 팝업창 활성화 시켜주고 컬러라이즈 체크해줍니다. 파란색 계열로 색상 보정과 채도도 같이 조정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베벨 앤 엠보스 체크해줍니다. 17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와 자물쇠 사이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풀어주세요. 퀵 셀렉션 툴 이용해서 배경 부분 선택해서 삭제해줍니다. 무브 툴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컨트롤 T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크기 조정과 위치 조정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New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타입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해주세요. 문자 효과 1번 타이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다 쓴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글씨 끝내기를 할 수가 있고 메뉴바에 윈도우, 캐릭터 패널 활성화 시켜주고 서체는 굴림체 선택해주세요. 폰트의 사이즈는 32포인트,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줍니다.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클릭해서 왼쪽 하단에 컬러 칩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줍니다. 오른쪽 컬러 칩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앵글 값 이용해서 출력 형태의 방향 같도록 조정해줍니다. 스토록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칩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도구바에서 타이틀 선택을 한 후 옵션 바에 있는 와프 텍스트 아이콘 클릭을 해줍니다. 스타일 선택해주고
스타일은 플래그 선택해주세요. 밴드 부분을 마이너스 쪽으로 조정을 해서 출력 형태와 곡선의 흐름이 일치하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무브트 이용해서 위치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타입들 선택을 해주고 빈 공간 클릭해주세요. 문자 효과에 2번 타이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폰트는 타임스 뉴 로만 볼드체 선택해주고 폰트의 사이즈는 16포인트. 캐릭터 패널에 있는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스트로크 선택해줍니다.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컬러 픽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주세요. 무브트 이용해서 위치 하단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타입들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문자 효과의 세 번째 글씨 타이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는 궁서체, 폰트의 사이즈는 15포인트, 캐릭터 패널에 있는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샵 부분에 003333 색상감 넣어주세요. 타입들 선택해서 플라스틱 제로의 글씨만 클릭 앤 드래그로 블럭 처리해주고 폰트의 사이즈를 27포인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글씨만 클릭 앤 드래그로 블럭을 씌워주고 캐릭터 패널에 있는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샵 부분에 993300 색상 변경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스트로크 선택해줍니다.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치 클릭을 해주고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줍니다. 타이틀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옵션에 있는 와프 텍스트 아이콘 클릭해줍니다. 스타일은 플래그를 선택을 해주고 밴드 부분을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여서 물결의 흐름 방향이 출력 형태와 같도록 조정해주세요. 무브트 이용해서 위치 하단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타입틀 선택을 해주고 문자 효과에 네 번째 글씨도 타이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대라는 글씨만 먼저 타이핑을 해주고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는 도듬체 선택을 해주세요. 폰트의 사이즈는 18포인트, 캐릭터 패널에 있는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스트로크 선택해줍니다.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치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줍니다. FF 무브트 이용해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 해두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커스텀 쉐입들 선택해주고 옵션 바에 있는 필은 색상 아무 색이나 채워주고 스트로크는 없게끔 설정을 해주세요. 오른쪽 쉐입 아이콘 클릭해서 소리 모양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로 이미지 넣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세요.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커스텀 쉐입들 선택해주고 옵션에 있는 쉐입 아이콘 클릭해서 배너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국제연대라는 글자 위에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감싸주듯 이미지를 넣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고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클릭해줍니다. 왼쪽 하단에 컬러칩 더블 클릭해서 컬러 값 넣어주세요. 996699. 오른쪽 하단에 있는 컬러칩도 더블 클릭해서 샵 부분에 FFFFFF 색상값 넣어주세요. 그라디언트의 스타일은 리플렉티드를 선택을 해주고 리버스 선택해줍니다. 앵글 값은 90도로 설정을 해주고 스트록 선택해주세요.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컬러칩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663366. 레이어의 순서, 글씨 뒤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이때 크기도 조금 조정해줄게요. 국제연대 글씨와 배너의 이미지를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해주고 무브트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카피 2번 해줍니다. 타이틀 이용해서 가운데 글씨에 있는 국제연대 글씨를 생태 보전으로 변경해주세요. 글씨는 레이어 스타일 다시 활성화 시켜주고 스트록 선택해줍니다. 컬러의 아이콘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FF9900 색상 변경해주세요. 생태 보전의 바로 밑에 있는 배너의 이미지도 레이어 스타일 다시 활성화 시켜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줍니다. 그라디언트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FF9900 색상 변경해주세요. 스트록도 선택해서 컬러 아이콘 클릭 샵 부분에 색상값 변경해줍니다. CC6600 마지막 세 번째 글씨 선택해서 생활 환경으로 변경해주세요. 무브트 이용해서 위치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커스텀 쉐입 선택해주고 옵션에 있는 쉐입 아이콘 클릭을 해주고 전구 모양 선택해주세요. Shift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 이미지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이너 섀도우 선택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오피시티는 70%로 조정을 해주세요. 레이어의 위치, 순서 알맞게 변경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먼저 쉐입 툴로 그림을 그려줄 건데 레탱귤 툴이나 라운디드 레탱귤 툴 선택을 해주세요. 레탱귤 툴 선택해주고 옵션에 있는 코너 레디우스 값을 20픽셀 정도로 조정을 해줍니다. 클릭 앤 드래그로 사각형 그려주고 바로 Al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안쪽에도 똑같이 작은 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도구바에서 패스 셀렉션 툴 선택해서 나중에 그려준 사각형은 움직여서 크기 조정과 위치 조정해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사각형과 Shift 눌러서 바깥쪽에 있는 주황색의 사각형은 다중 선택해주고 옵션에 있는 얼라인 정렬 이용해서 허리전털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줍니다. 패스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옵션 바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아이콘 클릭해서 머지 쉐일 컴포넌트 눌러서 진정한 하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라운디드 레탱귤 툴 이용해서 오른쪽에 직사각형 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겹쳐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레이어 패널의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펜 툴 선택해줄 거고 쉐입으로 옵션 바에서 바꿔주세요.
필은 색상 아무거나 채워줄 거고요. 스트로크는 없게끔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산의 이미지를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밑으로 조금 내려와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 통통하게 그림 그릴 때 이런 디테일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모양이 이상한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해서 앵커 부분 수정 가능합니다. 시간 있을 때만 수정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산과 틀 모양 만들어준 거는 레이어 3개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해주고 오른쪽 눌러서 머지 쉐입 눌러주세요.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아이콘 클릭해서 머지 쉐입 컴포넌트 눌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구름 모양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은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동그라미 쉐입 툴 선택해줄게요. 일리스 툴 선택해주고 Shift 눌러서 원 하나 만들어줍니다. 색상은 다른 색상으로 표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하나 만들어주고 Alt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로 카피해주세요. 크기 Ctrl T 눌러서 작게 조정해주고 Alt 누르고 있는 상태로 또 카피 오른쪽에 또 해줍니다. 하나 더 해줄게요. 동그라미는 총 4개 카피를 해주고 구름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겹쳐서 놓아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주고 레ಕ್탱글 툴 선택해서 색상은 다른 색상으로 표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코너 값은 0픽셀로 조정을 해주고 직사각형 이렇게 밑에 부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좀 볼까요? 여기서 튀어나온 부분 이런 식으로 구름 모양이 될 수 있게끔 겹쳐 놓아주시면 되겠고요. 구름 모양만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해주고 오른쪽 눌러서 머지 쉐입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쉐입 툴을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아이콘 클릭해서 머지 쉐입 컴포넌트 눌러주면 더 좋습니다. 구름 모양 만들어줄 거고요. Ctrl T 눌러서 트랜스폼 이용해서 크기 조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의 모양으로 틀 만들어준 레이어를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세요. 99CCCC 색상감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드롭 섀도우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패턴 오버레이 선택해주고 패턴의 이미지 썸네일 클릭해서 우리가 등록해놨던 이미지 넣어줍니다. 크기 조정하고 싶다면 스케일 부분에서 조정해주시면 돼요. 보기 좋게끔 넣어주고 이때 위치도 변경하고 싶다면 위쪽 부분이 조금 집 모양이 보여져야 된다면 레이어 스타일은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위치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보기 좋게끔 놓아주세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구름의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줍니다. CCCCCC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드롭 섀도우 선택해주세요. 무브 툴 이용해서 그려준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 다시 한번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려준 이미지가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해줄 거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산의 이미지 선택해주고 위에다가 투명한 레이어 하나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툴 중에서 일리스 툴 선택을 해줄 거고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미지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려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복사시켜서 구름 모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겠네요. 그 다음 일립스 2개와 그리고
산의 이미지까지 같이 다중 선택해주고 오른쪽 눌러서 머지 쉐입 눌러주세요. 그리고 쉐입 툴 선택해서 옵션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클릭해서 머지 쉐입 컴포넌트 다시 눌러주면 좋겠네요. 이미지 색상 다시 한번 변경을 해줄게요. 이미지 제대로 잘 들어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이상 없는지 체크를 해주고 이상이 없다면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 파일, 세이브 에즈 클릭을 해서 포맷 형식은 JPG 선택해 주세요. 메뉴바에 이미지 사이즈 선택해 줍니다. 픽셀 단위로 위드 값은 60, 하이트 값은 40 픽셀로 설정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메뉴바의 파일, 세이브 클릭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